네, 반갑습니다. 1월 30일 화요일 마감시장입니다. 자, 양시장이 모두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오히려 더 밀렸네요. 그래도 큰 폭의 하락보다는 일단 이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된 것은 좀 다행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약보합세로 일단은 조정을 잘 넘어가게 된다라면 지지선도 좀 단단해지는 경향이 좀 생기게 되는 거고요. 또 수급들 또는 단기적으로 올라갔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외국인들은 계속 순매수 유지하다가 막판에 이제 기관들하고 좀 바꿔치기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순매도로 바뀌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힘을 못 썼고요. 개별주들 성격의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덕에 오늘은 바이오 그리고 게임주들 이런 것도 올라갔고요. 좀 덩치가 좀 작은 종목도 있죠. 중소형주 쪽에서 이제 재료가 좀 걸려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반등세가 좀 나타났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바이오 종목군들이 오늘은 좀 강세가 좀 많이 두드러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음봉이 크게 나타났죠. 자, 마지막까지 밀렸어요. 마지막까지 뚝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오늘의 그 종가가 저가로 마무리되는 모습인데 2500포인트 다시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지지선 때는 일단 여기 25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이 압박감이 얼마나 또 지속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고, 지금 21선 61선 아래로 끌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내일 바로 반등으로 연결된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일 좀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난다 이렇게 된다면 걱정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FOMC에서 나타난 이야기들은 뻔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시장을 압박할 요인은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같다 보이고요. 아래쪽 지지사에는 2450포인트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큰 폭으로 밀린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만 빨리 회복이 된다라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지지라인 때는 되어 있는데 얘는 조금 불안해요. 네. 2차전지가 워낙에 좀 불안한 형태를 좀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타났을 때는 지금 지지가 없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이평선 수렴을 크게 벗어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걸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뀐다거나 한다면 변화가 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끌려 내려오는 형태 또는 잘 못 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그동안 못 갔었던 그런 뭐랄까 2등 주도주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 종목군들이 진행되는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늘 바이오 종목이 해집고 들어온 것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마지막에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 기관 쪽이 오후에 슬금슬금 들어오더니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로 훅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금융투자가 들어온 매수보다도 외국인의 매도가 더 커졌다는 부분이 조금 주목할 만한 내용이고요. 근데 연기금들은 오늘 매수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연기금들이 올해 들어서 조금씩 매수해주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 보니까 방어적인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긴 합니다. 연기금이 매수해주게 되면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는 조금 지탱이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은 많이 회복됐어요. 외국인들이 그래도 오후 들어서면서 순매수기 좀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막판에 조금 털어내는 모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었고요. 기관 쪽도 매도를 더 이상 확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폭 자체가 더 커지지 않고 잘 지켜지는 모습으로 마무리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은요, 아주 재미없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쪽이 좀 강세 보이는 거, 그거 외에는요 지금 대부분이 다 그냥 보합 수준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현대차가 좀 많이 내렸죠. 2.8% 19만원 19만원대는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밀리는 건 별 관계가 없고요. 추가적으로 내린다고 한다면 이제 지지 포인트 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매수 포인트를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런 정도고요. 기아도 지금 98,000원까지 밀렸는데 이렇게 되면 한 번 더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긴 해야 됩니다. 추가 하락이라고 해서 더 많이 빠진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끌려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기아 같은 경우는 한 9만원대까지 만약에 밀릴 수 있다라면 그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를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SDI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나 이런 것들도 전부체적으로 상승폭은 다 반납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끝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끝나버리게 되면은 시장이 약세 구매 더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유의 깊게 봐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더 반등을 해줘도 상관없는 입장인데 이게 만약에 더 끌려 내려간다고 한다면 하락 포인트로 더 진행된다면 부담감이 커질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살짝 밀리는 모습 진행됐고요. 전반적으로는 그냥 보합 수준이었기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것 같다 이런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여요. 특이사항이 없어 보이죠. 자, 코스닥 넘어가시면은요. 에코프로비엠은 3%대 하락 마감. 이것도 지금 저점 지지가 계속 이탈하는 모습이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담이 커져 있고요. 20만원 이탈하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에코프로는 지금 50만원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도 지금 그다지 훌륭해 보이는 포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것도 지금 이탈하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뭐 다 나쁜 건 아닙니다만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다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거든요. 얘네들은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로봇 관련주 쪽에서 이렇게 큰 덩어리 말고 좀 조그만 덩어리들 있죠. 그런 종목군들은 조금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만 얘네들은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신성델타테크도 오늘 조금 밀렸고요. 그리고 뭐 특이사항은 없네요. 그리고 올라간 종목 보면 HLB, 알테오젠 이렇게 바이오 쪽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이오테크닉스는 내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오후부터 갑자기 반등세 나오면서 빠르게 올라갔죠. 솔브레인도 어느 정도 내려가더니 바로 반등세.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죠. 반도체 쪽에서도 충분히 이제 지지가 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래쪽 꼬리도 있고 뭐 진행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수급이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반도체로 가야 되냐 아니면은 바이오로 새롭게 가야 되냐 막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도체 그냥 놔두고요. 네, 친구면서 하려면은 바이오나 뭐 게임이나 이런 것들 조금씩 건드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업종이라고 해서 주도 업종에서 계속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고 나면 좀 쉬었다 가는 구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간 동안에는 다른 종목군들이 당연히 올라가야 되니까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폭넓게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오늘 등락 현황 살펴볼게요. 코스닥 지역 같은 경우는 839개 종목이 오늘 하락이고요. 690개 종목이 상승입니다. 하락이 조금 더 우세했죠. 거래소 같은 경우는 501개 종목이네요. 500개 종목이 상승이고요. 386개 종목이 하락. 그래서 이거는 상승이 조금 우세합니다. 아침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시장 전체적으로 눌린 거 봐서는 하락 종목의 수가 조금 더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살펴볼게요. 태양건설 우선주 상한가, 그 다음에 코롱 얘네들 계속 상한가 있고요. 신스틸이 오늘 상한가로 막판에 또 들어갔네요. 비엘팜텍, 그 다음에 대유플러스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비트컴퓨터나 이렇게 조그만 종목들 위주로 오늘 상승세 있었죠. HLB 붙어있는 것들이 오늘 올라갔는데 HLB 생명과학이 오늘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HLB도 10%대 상승, 한가컴퓨터 내려가더니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이 있고요. 네, 이렇게 개별주적인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갤러리아가 오늘 9%대 상승 이렇게 되어 있죠. 30개 종목이 오늘 9%대 이상 상승했다 보시면 되고요. 많은 수치는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중소형주 위주나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들 위주로 진행이 됐다는 걸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상승 포인트는 조금 더 올랐네요. 2.64. 그래서 아침에 2.3이었는데 2.64까지 올랐기 때문에 하락 포인트가 크지 않으면 오늘은 잘하면 계좌는 플러스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죠? 하락 포인트 볼게요. CCS가 하한가. 이렇게 되면 요거는 이제 맛이 가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고, 윌링스, 현대, 힘스 계속 떨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에브리보, 로봇 관련주 조금 안 좋네요. 스코넥, 솔루스 첨단 소재, 흥하해온도 오늘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요 지금 7개 종목이 10개, 10% 이상 하락했고요. 9%까지 보시면은 13개, 13개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모두토리츠 같은 경우는 뭐 적당하게 팔고 나오시면 되는 거니까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9% 이상 하락하는 종목이 13개.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은데, 수치로는 나쁘지 않은데, 네, 이 촘촘하게 얼만큼 박혀있냐가 중요하겠죠. 아래쪽 포인트 볼게요. 2.83. 자, 상승보다 좀 많죠? 0.3 정도. 그 정도 수치 유지하고 그냥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포인트는 마이너스 0.5, 플러스는 플러스 0.5, 그 정도. 그냥 보합입니다. 오늘 계좌는 거의 변화는 없을 것 같다 판단되고요. 올랐다고 한다면 조금 올라가는 정도? 그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판단해보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살짝 마이너스 아니면 살짝 플러스, 네, 아니면 그냥 변함없거나, 뭐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내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동차 쪽에 비중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가 이게 내려가게 되면 어제 기아차를 팔아먹긴 했습니다만 현대차가 또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비중이 큰 종목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약간 계단은 조금 아래쪽으로 쏠릴 수 있겠죠. 그래서 비중 많은 종목이 변동성을 보이면 그럴 수는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밀리진 않고요. 그냥 적당한 수준, 괜찮다. 좀 지켜보자. 그냥 시장의 어떤 관망세 이런 정도로 우리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2시 30분 자료 먼저 잠깐 볼게요. 2시 30분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현대차 순매도 있었고요. 기아차 순매수 있습니다. 얘들도 지금 같이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매도가 좀 있었고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보자고요. 요거를 한번 확정으로 넘어가서 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 삼성전자 순매도가 많아졌죠. 그 다음에 현대차 매도 있고요. 기아차, 삼성바이오로직스, HLB. 자, 바이오 쪽에 외국인 순매수 들어와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강세를 보이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크래프톤, 게임주요. 이런 쪽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안 움직였던 그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는 모습이죠. 오늘 넷마블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죠. 또 포지션이 강하게 상승하면서 이 박스를 넘어가는 형태의 느낌이라서 좀 의미 있는데 라는 식으로 판단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하이닉스하고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쪽 매도가 다 같이 나타났다는 걸 참고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조금 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적 움직임 보시면 카카오, 현대오토에버 등등등 매도가 있었고요. LG, 삼성물산, 레버리지 쪽 매수는 계속 들어오네요. 그 다음에 LG화학, 하이닉스, LG전자 뭐 이런 쪽. 삼성전자에 대한 관점은 얘네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특별하지 않은 내용이고요. 금융투자가 막판에 매수가 들어왔는데 뭘 샀느냐. 소부장 쪽을 좀 파네요. 반도체 소부장 쪽 파는 모습이고요. 고배당주 등등등.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비엠 매도가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금융투자에서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대에서 반등 포인트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넘어가면 14만원대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어떤 희망을 좀 걸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복잡합니다. 지금은 이제 FMC도 있고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만기일에 명절에 복잡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쩔 수 없죠. 그냥 그렇게 보고 넘어가셔야죠. 그리고 이런 어떤 조정 국면을 최대한 가볍게 잘 넘기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만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그냥 가던 대로 잘 유지하시고, 조금 무리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정이 나올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잘 기다렸다가 최대한 조정에 대한 영향을 덜 받게 대응하시고, 그 다음에 단기적 반등이 나오는 애들이 생겨요. 그럴 때는 조금씩 차익 실현해가지고 현금 만들어 놓고 시장이 조정 이후에 돌아서기 시작하고 상승 초세로 넘어가기 시작할 때 다시 또 투입해주는 전략을 취해주시면 훨씬 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 시장 하락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런 과정은 당연하게 나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들을 잘 슬기롭게 넘겨가시면 되고요. 계좌만 잘 붙들고 잘 유지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도 잘하셨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아침 시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